그래서 마찬가지로 결국은 과거에는 프로이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메디컬 증상, 도저히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어떤 신체의 마비 증세랄지 어떤 계속해서 사고의 강박이나 행동의 강박, 어떤 히스테리 증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증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이 사람을 그걸 낫게 해준다. 그래서 치료한다는 개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환자들이 초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프로이드 그 초기를 지나서부터 임상에서 드러나는 많은 환자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나는 왜 사는데? 난 세상 사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 객관적으로 나 열심히 살고 그렇다고 나 일도 가서 능력이 있고 괜찮은데, 근데 사는 삶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우울하고 어떨 땐 불안이 심하고,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거 자체가 크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남들이 보면 사치병 같은데 실제로는 나는 너무 힘들다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쪽으로 본다면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탐구를 이분들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알아가서 자기의 트루 셀프를 찾아서 그걸 실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것은 메디컬한 어떤 트리트먼트하고는 많이 다르죠. 어떤 아픈 부분을 도려내거나 수술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담자 안에 있는 어떤 귀한 그분의 참자기,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탤런트들을 본인이 자기 것으로 찾아가서 이걸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적으로 이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삶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분 스스로 나는 보니까 이런 사람이고 나한테는 이런 귀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실현시키고 싶다. 그래서 자기 트루 셀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트루 셀프를 산다고, 자기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얘기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기 실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많은 분들이 이 트루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의 셀프를 트루 셀프가 아니라 폴스 셀프나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로 알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그랜디오스 셀프나 아니면 최소한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 그래, 이상화된 자기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우상이 돼버린다는 얘기. 실제 자기가 아니고, 보통 이상화된 자기는 주위에서 넌 이거가 되는 게 좋아. 뭐 예를 들어 넌 의사가 되는 게 좋아. 아니면 무슨 변호사가 되는 게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주문 사항들이 주위에서 많은데,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게 나의 길이라고 따라가는데, 다행히 주위에서 기대하는 것과 이 사람의 타고난 것이 맞으면 좋은데,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방황하죠. 대학 가서 실패하는 일들이 많은 게,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자기의 적성을 모른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해낼 수 없다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아이가 정말 이 아이에게 숨겨진 보화가 무엇인지, 이 아이가 정말 의미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도록 도와줘요. 근데 부모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상담자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본인이 찾아가는 길이, 어쩌면 이게 이 사람도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동반한다는 개념에서, 그래서 정신분석은 어쩌면 스피리추얼 디렉션하고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비치매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과 이분이 가진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강요한다면 이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오히려 사장시키게 된다. 그건 마치
아이들이 자랄 때 주위에서 너는 이거 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좋을 거라고 자꾸 주위에서 부추겼던 그것과 같은 일을 내가 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침해적으로 내담자의 트루 셀프를 존중하면서 그 트루 셀프가 발현되고 그래서 트루 셀프를 쫓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인가가 어쩌면 정신분석가나 상담가나 라이프 코치나 심리적으로 혹은 영성적으로 스피리추얼 디렉터나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의 심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돕는 분들은 상당 부분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겸손이에요. 스피리추얼 디렉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스피리추얼 디렉션에서는 본인이 스피리추얼 디렉터라고 하지만 실제 트루 스피리추얼 디렉터는 내가 아니고 나 이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실제 스피리추얼 디렉터이기 때문에 나는 보조자로서 어떤 가이드다. 우리가 등산할 때 가이드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산파, 미드와이프는 어때요? 자기가 애를 낳는 게 자기 안에 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안에는, 산모 안에 있는 아이가 잘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산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가나 라이프 코치나 정신분석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귀한 것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산파하고 같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 사람에서 갖도록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아이가 없으면 없는 아이를 낳도록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이 사람 안에는 귀한 것이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 안에 보통 정신분석적으로 치료 쪽에서 본다면 힐링 파워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힐링 파워를 인정해야 우리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스피리추얼 디렉터 입장에서는 그분 안에 성령의 존재가 있다고 보는 이런 입장. 그래서 스피리추얼 디렉터도 또 종교마다 다를 수 있겠죠. 불가에서 하는 스피리추얼 디렉터 여러 측면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 크리스천 어떤 스피리추얼 디렉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디렉티 안에 이미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스피리추얼 디렉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 힐링 파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스피리추얼한 어떤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건 어느 쪽에서 이분을 돕느냐, 상담하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내담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 스스로에게 안에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비침해적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내담자를 귀하게 대접하면서 이분을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나 계속해서 도전이죠.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로부터 오는 역전이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역전들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